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법무부 담당 과장인 검찰과장이 사과문을 내부 통신망인 E+에 올렸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사실상 백기를 들고 무릎을 꿇은 셈입니다. 기부금과 성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이 사건이 터진 지 3개월 만에 드디어 오늘 13일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님 모시고 윤미향 의원 검찰 출석과 직제 개편안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 그리고 최근 시국 개헌안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 변호사님. 네. 지금 윤미향 의원은 그동안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정 의혹을 폭로한 지 이제 3개월 만에 오늘 서부지검에, 그것도 뭐 공개가 아니고 몰래 출석을 했다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이 처음 소환을 당해서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3개월 전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예. 특히나 힘든 위안부 할머니들, 정신대 할머니들 성금을 그 당시 보도된 걸로 의하면, 보도에 의하면 지금 상당 부분 그 돈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고 집 사는 데 들어갔는지 그 정도로 많이 했는데, 엄청난 그때 시끄러웠던 거에 비하면 수사가 3개월 늦었다는 거, 그러면 그동안 윤미향 의원이 있죠. 회유도 할 수 있고, 관계자들. 그렇죠. 그 다음, 거기에 관한 회계 장부 같은 거 다 손볼 수 있고, 검찰이 충분히 범죄를 숨길 수 있는 시간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뭐 그럴 수 있겠죠. 현역 의원이 뭐 도망가겠냐. 아니, 지금 도망가는 게 문제가 아니죠. 어떤 이런 내부 단체의 사건은 있죠. 이 증거를 갖다가 인멸, 훼손, 은닉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특히 윤미향 의원이 그 단체의 정의원이죠. 밑에 직원이면 그럴 수가 없죠. 그렇지만 윤미향 의원이 거의 기업으로 말하면 오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밑에 있는 사람 통해서 이 증거를 얼마든지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제일 먼저 소환해가지고 빨리 소환해서 증거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을 갖다가 이제 그동안 뭐 압수수색은 했는지 모르겠어요. 압수수색 이제 마포 쉼터고 좀 하긴, 안성 쉼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연 본부라든가 거기도 조금 했는데, 윤미향 의원의 휴대폰 같은 것을 압수수색을 해서 그걸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런 것은 윤미향 개인에 대한 뭐 집이든가 사무실이든가 이런 압수수색은 일치 않은 거죠. 그런 회계 장부 이런 거는 사실 그것만 있죠. 가져온 거예요. 그거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계 장부 같은 거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제일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게 바로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에서 누구하고 통화를 많이 하고 누구하고 연락을 많이 했는지, 문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자 우리 요새는 카톡이라고 그러죠. 카톡, SNS 이런 데는 그게 가장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것도 요새 거 말고 이 범죄가 들통나기 전에 했던 그런 문자들을 보면은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되는데, 그동안 휴대폰 버려도 얼마든지 버렸겠습니다. 어디다가 산에다 묻어도 묻었을 거고. 이런 상태 3개월 후에 했다는 거. 이번에 지금 윤미향 의원 사건만이 아니고 울산 선거 부정 사건,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지금 현 정부가 의심받고 있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 지금 4.15 총선 이후에 올스톱 상태예요. 수사가 진행이 안 돼요. 결국은 그래서 180석 가지고 국회 법사위 장악하고 이래가지고 또 추미애 장관을 갖다 내세워가지고 검찰을 갖다 수사지휘권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결국 하려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였냐가 이런 게 의심받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현 정권이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아니 옛날 같았으면 검찰이 엄청난 속도를 내가지고 할 사건들이 그 4.15 총선 전만 해도 우리 울산 사건 같은 경우에 금방 될 줄 알았어요.
아니 그리고 임종석이라든가 이런 사람 금방 소환할 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뭐 이제는 그건 아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보면은 참 정치 5선입니까? 6선입니까? 5선. 5선 정치인답게 노련하게 뭐 욕은 먹을지 몰라도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린 데는 아주 능숙하다. 결국 검찰에서 이거 사실 이 수사가 중요한데 예. 마치 이 수사보다 직제 개편이라든가 수사 지휘권이 더 중요한 것처럼 검찰이 그거 싸우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도 이거 뭐 수사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 계속 어떤 이 싸움 붙는 그게 예. 결국 윤석열 총장이 힘을 완전히 빼는 그 역할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윤미향 예. 이 사건도 결국은 윤미향 의원이 충분히 자기 그 범죄에 대해서 방어는 좋은 건데 예. 이게 만일 방어를 넘어서 어떤 범죄를 갖다가 은폐하는 그걸로 갔으면은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완전히 이건 그 속된 말로 닥쳤던 게 개 모양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 법원 중에 법률가들이 쓰는 용어 중에 이게 시기를 늦은 수사는 향기를 잃는다는 게 있거든요. 이 향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정치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이 지금 선거를 해보세요. 완전히 사유로 총선 거꾸로 됐죠. 거꾸로 됐죠. 180석하고 또 이렇게 되는. 하여튼 수사나 재판도 있죠. 이게 딱 그 시기에 맞는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윤미향 사건 한 내년 이때쯤 한다 해봅시다. 사람들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도 못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 윤미향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화를 타올랐는데 검찰을 딴 데다가 정력을 쏟게 만들고 윤석열 죽이기에 이렇게 나서면서 뭐 윤미향 사건뿐만 아니라 권력과 관련된 비리 수사는 올스톱 시켜버렸어요. 더군다나 지금 윤미향 사건에 대해서도 실무자들이라든가 이런 조사는 진척했고 그래서 7월 초면은 그러니까 국회가 시작되고 조금 있으면은 윤미향 소환 조사를 하겠다. 그 시기적으로 볼 때 네. 수사의 그런 속도라든가. 근데 지금까지 뭉개 왔어요. 그 뭉개온 지금 지검장들이 서부지검장, 장영수 지검장은 대구 고검장으로 승진해서 발령해 갔고 또 하나는 고경순 차장이었어요. 차장검사. 그 사람은 또 한양대 추미애 장관 직계 후배죠. 예. 이번에 검사장 승진해가지고 대검 공판 송무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수사 잘 뭉갰다 해갖고 지금 승진들을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지검장으로 오신 분이 노정현 지검장입니다. 여성인데 나는 그 성향은 저도 압니다. 성향은 모르겠는데 네.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는 최지석 부장검사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에 검사장들, 지검장들, 고검장들이 바뀌면서 그분들은 다 추미애 파인 줄 알았더니 그 취임 인사말들을 보면 우리는 국민의 검사가 돼야 한다.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헌법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거 보면은 이번에 윤미향 잘못 걸린 거 아니야? 노정현 검사장이 제대로 한번 칼을 든 거 아니야? 뭐 이런 평가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요? 예. 노정현 검사장이 사실 제가 서울 동부지법에서 98년에 형사 단독 판사할 때 제 2회 공판 검사였습니다. 그래요? 예. 그 아버님은 또 저하고 또 뭐 큰 인연 아니지만 그 검사장이신데 모르시는구나. 검사장이신데 그분은 제가 인천지검에서 이제 그 검사 직무 대리할 때 차장 검사님이었고 아주 뛰어난 분이시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번에 추미애 말빨 좀 안 먹히겠는데? 아니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한번 쓱 불러다가 모양새만 갖추기 하려고. 그 취임사 이런 건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건 검사장이 있죠. 자기가 검찰총장쯤 되면은 뭐 취임사를 자기가 이제 이번에 소신껏 이 검찰을 이끌고 나가겠다 하지만은 검사장들은 저도 지원장 취임할 때 전부 다 거의 다 돼 있더라고요. 거의 다 이제 제 소신만 몇 개 가필한 건데, 뭐 국민을 위한 검찰 뭐 당연하죠. 그거는. 근데 노정현 그게 검사장이 실질적으로 나와야 되죠. 국민을 위한 검찰로 이번에 좀 하는 걸 보면 알겠죠. 네. 그런데 검찰이라는 데가 뭐 지금 많이 달라졌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간에 추미애의 애완
뭐 애완견이라 그러던가요? 예, 명견들은 다 쫓아버리고 예, 그래가지고 아주 애완견들만 남겨놓은 예, 거예요. 그렇다는데 검찰의 속성을 갖다가 추미애 장관도 뭐 판사도 하고 검사하면서 검찰은 어떻게 이렇게 장악하면은 가장 말을 잘 듣도록 잘 알아요. 알겠죠. 예, 뭐 그거 옆에 장사 한두 참모들이 번 해본 사람 그러니까요. 아니니까요. 그래서 검사라는 사람들이 판사들보다는 좀 권력 지향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권력의 풍향계를 잘 파악하는 게 검사들 그럼요. 역할이에요. 예. 그 노정연 검사장도 역시 검사입니다. 물론 노정연 검사장이 여성이고 어떤 아버님의 그런 것도 있고 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계속 여성 검사장들은 또 유력한 게 나중에 최초 타이틀이 계속 달 수 있는 여건이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추미애 장관 밑에서 어떻게 좀 잘하면은 뭐 고검장 지금 고검장은 여성 고검장 안 나왔을 겁니다 아직. 없죠. 예. 없는 것 같아요. 고검장, 대검차장 뭐 이런 식으로 뭐 검찰총장까지는 뭐 아직 좀 시간이 있지만은 그런 걸 한번 생각한다면은 그건 결국 추미애 장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결과물을 보고 이야기해야지 취임사 말 한마디 가지고 이게 추미애 장관하고 뭐 붙겠다. 이거는 그러면 노정연 검사장이 과연 윤석열 파냐 이걸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예, 예. 이렇게 검사장이 바로 취임하자마자 예. 윤미향을 불렀다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제대로 그동안 미진했던 것도 해보자는 각오가 아닌가 그렇게 좀 저기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판사들 인사이동 새로 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캐캐 묵은 사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이동 직후에 예. 미제 사건 처리가 많이 돼요. 장기 미제 그렇구나. 사건이. 그 의혹도 막 충만하고.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한 몇 달 가면 또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윤미향 의원 사건 불러들인 게 과연 그런 취지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사장의 어떤 의혹 그리고 진짜 국민을 위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그 의혹에서 나온 건지 그건 한번 봐야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사건 과정에서 마포 쉼터 관리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고 지금 뭐 기부금이라든가 성금, 국고, 지원금 뭐 이게 지금 한 27억 정도가 행방불명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봐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금 나눔의 집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 광주에 있는 거기는 민간합동조사단에서 한 달 만에 다 조사해갖고 88억이 들어왔는데 진짜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2억분이 안 썼다는 결과를 깔끔하게 내놨어요. 그러면은 이 똑똑하다는 검사들이 모여있는 서부지검에서 3개월을 수사를 했는데 과연 윤미향 불러다가 모양새만 갖추고 우리 조사했다. 그리고 뭐 찾아보니까 별것도 없대. 3개월이나 수사를 했는데 이런 검사들이 뭐 있을 필요가 있나요? 만약 그렇다 한다면. 지금 있죠. 이게 그 횡령이거든요, 결국. 횡령은 대법원 판례상 이제 돈을 쓴 사람이 내가 적절하게 썼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이게 다른 사건은 검사가 당신 죄를 그 입증 책임이 검사한테 있는데 횡령만은 돈을 썼다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썼느냐는 쓴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 만일 검찰이 윤미향을 봐주고자 한다면은 이거 뭐 윤미향 진술에 의하면은 좀 적법하게 썼다 그러더라. 오히려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윤미향 변명을 들어줘가지고 그냥 수사를 종결하는데 갈 가능성도 이번에 지금 서부지검의 이번에 행태를 보면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판례는 본래 모든 형사의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으니까 검사 네가 못 밝혀냈지 않느냐. 거꾸로 대법원 판례 거꾸로 해가지고 그렇게 윤미향 사건을 흐지부지 그러니까 뭐 윤미향 말 들어보니까 다 했고 더 이상 윤미향이 엉뚱한 데 썼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더라. 뭐 행계 있어요. 증거를 찾아낸 게 있어야죠. 이렇게 끝낼 수도 그러니까 아까 노정연 검사장 이야기 하셨지만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대 가지 서부지검의 태도로 볼 때 머리가 좋으니까 그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검사들 머리가 좋으니까 윤미향이도 3개월을 준비했는데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철저했고 그리고 그런 거 갈 때 있죠. 그 직원들 확인서 다 받아갑니다. 진술서 이런 거. 내가 돈 여기에 적절하게 썼다는 거 확인서 다 받아가면 검사는 다 알지만
아, 확인서 다 있네요. 적절히 썼네요. 뭐 할머니들하고 전혀 영수증 없는 예? 야유회 가서 썼네요. 이렇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더군다나 윤미향이는 지금 현 정권과 코드가 지금 맞는 거 맞죠. 아닙니까? 예. 현 정권 또 여당의 민주당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는 것은 검사들이 뻔하니 아는데 그러니까 아는데. 거기를 다 뒤져가지고 맞아 윤미향 이거 횡령 많이 했네 해갖고 잡아넣는다고 하면은 뒤집어질 가능성이 또 크죠. 하나 가능성은요. 가능성은 아까 그 28억 뭐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 88억 참. 아주 이거 한 몇 천만 원짜리, 몇 백만 원짜리 몇 개 해가지고 요걸로 우리 퉁칩시다. 우리가 그 검사, 경찰들이 흔히 잘 쓰는 말 퉁치자는 말이 뭐냐 하면은 큰 거 눈 감아 줄 테니까 작은 거 자백해라. 그러면은 검사들도 우리 조사해 보니까 나머지는 문제가 없고 요 한 200만 원어치 그 윤미향 그 의원 집에 뭐 그 조명등 가른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불구속 기소. 뭐 친구들하고 회식을 했더라. 예, 회식했네. 그거 공금을 가지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윤미향 의원이 개인적으로 그 위안부 할머니들 하사금을 줬다든가 뭐 금일봉 줬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지금 방향이 세 개인데 하나는 진짜 조사하는 거. 그거는 가능성이 한 5% 되고 그다음 그 80%는 아주 사소한 거. 몇 개 꺼내가지고 조사했다는 생색은 내고 또 윤미향 의원도 봐주고 이렇게 불구속 기소 내지 약식 기소. 그다음 한 10%는 이게 그 전혀 무혐의. 근데 무혐의는 하긴 힘들 거고요. 그 당시에 3개월 전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가 아직도 살아 계시고 지금 보고 있는데 두 번째가 제일 가능성이 크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뭐 오늘 수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뭐 오늘 저녁 늦게까지는 하지 않겠나. 우리 희망은 일본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이어지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결과를 봐야겠습니다. 결과는 보고 이야기하네. 또 하나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지난번 26명 검사장 인사에 대해서도 이제 전 지검장이 되겠습니다만은 문창석 광주지검장이 강한 반발을 했죠. 사표까지 냈죠. 물론 뭐 본인 사표도 내고 무능하고 옹졸한 인사했다는 것을 아주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추미애가 인사는 인사대로 하고 또 조직 개편을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조직 개편의 타겟은 결국 윤석열한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윤석열을 보좌하는 차장검사급 그 네 자리를 싹 없앴죠. 그리고 91명 정도가 정원인데 다 없어지고 누구 역할도 축소됐으니까 그 인원도 줄여라. 그러니까 대검이 아니고 소검으로 만들겠다. 소검으로. 중검이나 소검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 검사들도 부글부글 하는데 특히 직책 개편안. 그것은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특수부라든가 공안부 뭐 이런 쪽에 반부패 강력부 쪽에 있었던 것을 형사부라든가 공판부를 중심으로 한 체제로 완전 바꾸겠다.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업무 시스템 자체를 바꾸겠다. 이런 것인 모양인데 공판부 형사부에 있는 그 검사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지금 내놓은 것은 엉터리다. 추미애 장관이 직접 사과는 안 했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검찰청의 검찰과장 아닙니까? 그 센 자리 아닙니까? 검찰국 아마 부장검사 중에서 제1번일 거예요, 아마. 검찰국 검찰과장. 검찰과장은 반드시 또 승진해가고 최고 승진한다고 봅니다. 이분이 워낙 검사들의 반발이 세니까 이 직책 개편안을 보고 이게 무슨 헛소리냐. 도대체 이런 엉터리 개편안 누가 내놨느냐. 어디에 영향을 받았느냐. 어디서 준 거 그대로 가지고 지금 검사들을 또 검찰을 완전 뒤집어 놓으려고 하냐. 이런 반발들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검찰과장이 직접 이 프로세에다 사과문을 냈어요. 결국은 이것은 추미애의 백기 내지는 굴복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검찰과장이 물론 나가 세다 했지만 법무부 검찰국의 부장검사급 과장인데 자기가 혼자서
사과문을 낼 수는 없죠. 그렇죠. 당연히 이게 이 개편안에 상당 역할을 한 게 검찰국일 거고요. 예. 그다음 검찰 1, 2 과장이 예. 그 제일 엘리트고 하여튼 뭐 이 사람들이 기초안을 짰을 겁니다. 예. 추미애 장관의 명을 받고 하명을 받고 그러니까 이거는 검사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 이걸 누가 짰는지는. 예. 그러면 이거 그 검찰 아니지만 결국은 검찰 과장이 아니고 검찰 과장이 그 추미애 장관한테 보고해서 재가를 받은 안 아닙니까? 예, 그렇겠죠. 그렇다면 이걸 사과한다면 장관한테 이야기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과하면은 이거 사람들이 검사들은 다 아는 일인데 그래서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자기가 직접 사과할 수는 없겠죠 지금. 그러겠죠. 왜 검찰 과장 희생양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저는 검찰 개편안 보면요 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옛날 특수부 네. 역할하고 그다음 공안부 역할 하는 걸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이제 추미애 장관 말하고도 있죠. 서로 모순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이 그 검찰이 있죠. 필요한 거는 사실 그 독직 그러니까 뇌물 이런 그 반부패 하고 공안부는 이거는 검찰이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예, 그렇죠. 네, 예. 이거는 그 지금 이 검찰 개편안이 단독으로 볼 게 아니고 공수처, 그다음 검찰 경찰 그 수사권 조정안 예.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인데 네, 네. 이게 형사부를 갖다 강화한다? 이 형사부가 하는 일은 있죠. 사실 경찰이 하는 일을 갖다 추인하는 일이에요. 거의 뭐 경찰에서 그래, 경찰 가져온 일이에요, 거, 이거 조사한 사실. 거 그거 예. 조금 우리 언론으로 말하면 데스크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오히려 형사부를 갖다 축소해야 한다 봅니다. 아, 경찰에 많이 주고 그 부분은 절도범 수사하는데 무슨 검사가 절도범 잡아놓고 우리 소위 그 속칭 도둑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검사가 돈 뭐 50만 원 훔친 거 해놓고 그게 무슨 검사가 할 일입니까 그게? 그거는 경찰한테 맡겨도 충분하고 검사는 그 부분에 관해서 나중에 기소를 하면서 수사가 잘 됐냐면 나중에 사후 감독만 하면 그렇죠. 되는 분야예요. 예, 예. 이런 저도 거는 그렇게 강화하고 예. 그다음 그 윤석열 총장이 있죠. 주장하는 그 검찰이 정말 해야 될 일. 그거는 반부패하고 공안. 그렇죠. 이거는 경찰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이거는 그 법률가인. 왜냐하면 반부패하고 공안은 이 법률적인 소양이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조사만 잘해서 그러니까 진술만 잘 받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법률 적용을 잘해야 되는 분야거든요. 그런데 이걸 윤석열 총장이 하니까 그걸 갖다 못마땅해 가지고 윤석열 죽이려고. 예, 죽이려고 한데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무슨 그 경찰청장도 아닌데 예. 형사부를 강화하고 이런 걸 보면요. 이거는 이거 검찰 개혁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예. 지금 검찰은 안 그래도 4급 이상 공무원하고 몇 개만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아, 4급 이상 공무원 하려면 그게 좀 독직이지 그 반부패 수사부 하는 거지. 예. 그러면 그 나머지는 경찰에 맡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4급 이상 해가지고 반부패 그거 하자 해놓고, 예? 예. 지금 또 이거는 또 축소하고, 그리고 일선 검찰청이 반부패를 조사할 게 있고, 그 다음 옛날 대검 중수부 같이 전국적인 어떤 그 시각에서 보는 사건이 있거든요. 이런 걸 할 사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 대검에서 할 일이 있는데 대검을 갖다 축소시키는 게 지금 이거는 윤석열 죽이기에 아무것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 지금 예. 하는 게. 예. 그러니까 그 검사들이 바보가 아닌데 이번에 개편안 보면 이거는 도대체 검찰청 없애자는 말하고 거의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거기 할 필요가 없어요. 황운하 같은 사람은 의원 있잖아요. 예. 하명 수사했던 울산. 예, 예. 검찰청 없애자고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기류가 맞는 거예요. 예. 그냥 물론 저도 검찰이 판사 생활하면서 검사들이 조금 과거 군사 정권 시절부터 그때도 애완견이란 말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충견이라고 그랬죠. 예, 충견이. 그래서 그런 말 많이 듣고 욕 먹을 짓도 많이 했지만은 검사들이 우리 그 당시에 언론에 난 대로 그런 짓만 했으면 대한민국 유지가 안 되죠. 예. 검사들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검찰 개혁하는 건 잘한 거는 더 잘 살려주고 아주 조직을 잘 만들어가 살려주고 못한 부분은 수술을 하고 이건데 이거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문재인 정권은 검찰이 옛날에 이런 식으로 나쁜 짓을 했지 않느냐. 예. 국민들 보세요. 당신들도 검찰이 조사받을 때 많이 피해를 봤죠.
이걸 부추겨가지고, 국민들을 부추겨가지고, 이런 검찰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아니, 검찰 가서 조사 한두 번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검찰 욕해요. 네. 그 다음 법원에 재판 한두 번 받아가지고 판사 패소한 사람 전 판사 욕해요. 그런 일부 사람 말 듣고, 그걸 갖다가 촛불 정권 민심이라 그래가지고, 이 검찰 개혁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있죠. 이거는 정말 그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자기들 정권이 계속 오늘 아침에 모 신문에도 지금 여기서 이 문재인 정권을 이후에 어떤 문재인 대통령을 전 대통령이 되겠죠. 보호하기 위한 지금 개혁 아니냐. 그러고 있듯이 지금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검찰을 갖다가 지금 힘을 완전히 빼가지고 없애려는 그런 시도로 보이니까 예, 전국의 검사들이 진짜 2%스 검사들 글 올리는 그게 아니면 날리고 그 다음 검찰 이과장이 자기도 양심이 있으면 사과하겠죠. 그러니까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의 글에도 4,500개의 댓글이 달렸지 않습니까? 네. 검사들이 한 2,200, 300명 되는 모양인데 어마어마하게 달린 겁니다. 것이죠. 네. 이번에도 보니까 이 정유미 대전지검 부장검사인데 여성검사인데도 자기 이름을 실명을 내고 또 곧 지금 간부급들 중간간부급들 예. 인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직제 개편에 대해서 조잡한 보고서다. 또 잠깐 읽어보면은 아무렇게나 막 뒤섞어 판을 깨놓으면서 개혁이라고 위장하려 들지 말라. 이렇게 아주 대놓고 비판을 했어요. 또 뭐 신모 검사라든가 또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 이 차한성 옛날 그 대법관 네,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모양 선배신데 네. 이분들도 일개 검사, 일개 총장 좋다. 그러나 검사 업무 자체를 일개 맞습니다. 검사 업무로 해갖고 이걸 전부 그냥 하찮은 걸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피가 끓는다. 뭐 이런 글들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리고 거기에 댓글들이 수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방 이후에 한 70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 조직인데 아까 말씀드린 공과가 다 있죠. 모든 조직에는.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을 비롯한 현 정권에서 검찰에 과만이 있는 것처럼 공은 없고 그러니까 검찰이 한 역할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을 딱 감고 검찰이 잘못한 거 이것만 내세워 가지고 우리 이 검찰에 대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갖다 동원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그 검찰 이번에 검찰 개혁이라는 내세우는 게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는 저도 이 자리에 나와서 몇 번 말씀드렸고 그다음 많은 여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지금 일선 검사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검찰을 아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지금 현직 검사들이 검찰을 더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해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번 검찰 개편안에 관해서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정도의 그러니까 검찰 자기 개인이라든가 누구 어떤 개인 총장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의 문제입니다. 조직의 명운과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윤석열 미워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데 이런 형사사법 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오랜 어떤 경험과 그런 속에서 축적되고 쌓여진 것 아닙니까? 이걸 특정인이 밉다기 갖고 붕괴시켜 부르고 그냥 망가뜨려 부르면 됩니까? 그리고 윤석열 믿고 검찰 개혁한다 좋아요. 개혁은 항상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걸 지금 추미애 장관이 그 장관 된 지 한 7개월 됐네요. 8개월 돼가네요. 1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그 검찰 조직을 6개월 동안 뭐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6개월, 7개월 동안 있죠. 개혁안을 낸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 계획이라고 위장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판 다 깨놓으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검찰이 추미애 거냐? 뭐 나라가 네 거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인사도 자기 마음대로 조직도 마음대로. 이 조직도 개편안도 지금 검사들이 더 반발하고 있는 것은 그 주로 민변 출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 검사개혁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산하에 조국이가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내놓은 안들이 그대로 오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최광욱이라든가 황희석이라든가
또 정치권에 관련된 사람들이 또 계속 주입을 시키니까 검사들의 의견은 검찰 전체의 조직을 완전히 뒤바뀌는데 검사들한테 이틀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틀 주고 의견 내라고. 이게 다 짜놓은 것에 명분만 얻기 위해서 무슨 의견 내라고 그러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래서 저는 이번 검찰 개혁안 보면서 예. 이 정권은 이게 국정을 무슨 취미 생활 하듯이 그거 실험 대상으로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 그런데 사실 국정 운영에 있어서 한번 제도를 시행하 잘못되면요. 그 잘못된 거 후유증이 몇 년을 가고 몇십 년을 간다고 이게. 지금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라고요. 예. 검찰 개혁안도 똑같이 어떤 이게 어떤 부작용을 낳을 것이고 전혀 고려 없이 자기들 무슨 재미삼아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국정 운영이 그래서 지금 그 부동산 데모에서 나라가 네 거냐 이 말이 나오듯이 검찰이 네 거냐 이 말 나오게 생겼어요. 검사들이. 그리고 아까 개혁안 말한 민변들이 있죠. 민변들은 사실 변호사들입니다. 검찰을 거의 검찰 출신 민변은 내가 없다고 보는데 대부분 이제 바로 판검사 임용이 안 되든가 되고 또 뭐 본인이 뭐 판검사 안 하고 바로 변호사로 그렇죠, 가는 그렇죠.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 성적이 안 되니까 이제 그냥 바로 변호사 되는 제가 사람이 판사 아닙니까? 출신으로서 그 말씀 드리기는 조금 뭐 하지만 다 알아요 우리 시청자들.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변들이 이렇게 검찰 개혁안을 내놓으면은 내가 검사 못된 거에 대해서 어떤 한풀이 내지 어떤 시기심에 탄다는 그런 의혹을 살 수 있거든요. 오히려 물론 현직 검사나 그 검찰에서 고위직이 이런 검찰 개혁안 내면 또 조직이 이기주의로 비춰가지고 제대로 된 개혁안을 못 낼 수도 있고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검찰 개혁 이런 건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어떤 정체성, 나라가 100년, 200년, 나라는 100년, 200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정권은 뭐 5년이고 10년 가지만 그러면요, 이걸 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할 게 아니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반대편 현직 검사들 말도 충분히 듣고 그 다음 말 좋아요. 민변 말도 듣고 듣고 그다음 들어야죠. 검찰 조사에서 그 자살한 분의 가족들 말도 듣고 이런 식의 충분한 그 검토하에 개혁안이 나와야 되는데 완전히 이 검찰에 대해서 무슨 철천지 원한이 쌓인 사람들 말만 듣고 지금 검찰 개혁안 마련하면 바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검찰이 왜 반부패 수사하냐? 그리고 국가보안법도 철폐해야 되는데 왜 공안 수사하냐? 검찰이 공안 수사 해가지고 이때까지 자기 뭐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투옥되고 이번에 대법관 추천자도 뭐 그 그렇죠. 학생 때 국법법 처벌받았더라고요. 감옥까지 갔더라고요. 그 얼마나 그 잘못된 거냐? 이 검사들이 공안을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일거에 마치 6.25 때 북한에서는 인민군들이 머슴들한테 완장 채워주니까 지주들 다 처형했지 않습니까? 이거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렇죠. 완장 차고 채우니까 이게 이때까지 검찰 70년 검찰 이거 전부 다 그 지주들이다. 이거 지주의 후예들고 친일파 후예들 비슷하게 보고 없애야 한다 이거예요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은 이때까지 기득권층은 모조리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니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시청자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뭐 검찰 개편이든 어디든 간에 국정 운영이 어떤 특정 정권의 보위를 위해서라든가 아니면은 특정인의 어떤 뭐 취미로 자기의 선호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미향 의원이 서울 서부지검에 소환이 됐습니다만은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할지 한번 지켜볼 일이고 검찰 개편안에 대해서도 대다수 검찰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은 그 개편안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추미애가 사과만 하고 그칠 게 아니라 이런 개편안에 대해서는 철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과하고 또 그대로 지금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더 문제지요. 이런 점은 좀 더 우리 국민들도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시길 바라고요.